저는 고려의 11 행정사 사무소의 임현 행정사입니다. 네, 오늘은 전에 영상에서 몇 차례 다룬 바가 있지만 국가유공자로서 법적 지위를 취득하게 되면 그 국가유공자로서 보상금 등을 이제 지급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과 전혀 별개로 기초생활보장 제도로서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면 그에 따른 생계급여나 또는 뭐 주거급여라든가 이런 또 수혜를 받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별개다 보니까 국가유공자로서 보상금을 받는 그 보상금이라고 하는 것이 본인의 소득으로 보느냐 보지 않느냐에 따라서 소득으로 본다면 그것도 일종의 소득이기 때문에 기초생활보장제도로서 인정되어지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일정한 소득이 되면은 그 기초생활수급자로서의 지위가 생기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수혜를 받기 위해서는 국가유공자로서 받는 보상금이 하나의 장애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보상금을 받아버리면 소득이 그만큼 늘어나 버리면, 소득이 그만큼 올라가 버리면 그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인정이 되어지는 그 일정 기준보다 많아져 버리면 기초생활수급자가 안 돼 버리기 때문에 그에 따른 수혜를 받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국가유공자로서 보상금을 받을 것이냐,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수혜를 받을 것이냐,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얘기죠. 이것은 당면한 현재의 문제점이고 여러 차례 이것을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근간에 제가 영상에서 올린 내용 중에 하나는 올해부터 적용되어지는 이제 국가보훈처의 보훈 정책 중에 하나가 이 중에서 그 보건복지부하고 협업이 돼가지고 국가보훈처에서 협업이 돼가지고 일정액 금액은 보상금 중에서 일정액은 소득에서 이제 공제하는 것으로 제외하는 것으로 소득을 산정할 때 이 보상금 그 액수는 산정해서 제외하는 것으로 협업이 됐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받는 보상금이 정원액 공제 내지는 제외가 되는 것이 아니고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요구되어지는 그 소득 산정을 할 때 이 보상금이 거기에 포함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인정이 되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취지로 이게 얼마나 불합리하냐라는 취지로 이제 언론 보도가 근간에 된 사례가 있어서 이 언론 보도 내용을 토대로 해서 관련 쟁점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의 끝부분에는 관련 영상이 연결되어 있으므로 필요시에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제목을 보시면 보훈비 오르니 생계지원 끊겨 유공자들 등급 낮춰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베트남전에 참전한 뒤 고엽제 후유증을 겪고 있는 국가유공자 박장원 씨 78세입니다. 박장원 씨는 재작년 10월 보훈 등급이 7급에서 6급으로 올랐다. 2019년 폐암 수술을 받는 등 건강이 나빠진 점이 반영됐다. 보훈 등급이 오르면 보상금이 늘어난다. 그런데 그는 작년 8월 보훈처에 내 보훈 등급을 낮춰달라고 요청했다. 7급에서 6급으로 올랐다는 것은 그에 따른 이제 그 보상금이 증액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 보상금이 좀 더 늘어나는 거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건강 상태가 안 좋아진 겁니다. 그래서 건강 상태가 안 좋아졌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이제 보상 차원에서 보상금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건강이 안 좋아졌기 때문에 보상금이 늘어난 것이다. 이것은 그 건강이 안 좋아진 거에 대한 그런 그 보상인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다. 기초생활수급자인 그는 원래 보훈급여로 나오는 보상금 월 50만원, 보상금 월 50만원, 그리고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른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50여만원을 받아 생활해 왔다. 보훈 등급이 올라 보상금이 월 93만원으로 늘면 등급이 7급에서 6급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보상금이 월 50만원에서 93만원으로 늘면
생활이 좀 나아질 줄 알았다. 하지만 실상은 반대였다. 늘어난 보상금이 소득으로 잡히는 바람에 어떤 소득이냐? 기초생활보장 제도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을 산정할 때 소득을 기준으로 잡는데 그만큼 보상금이 늘어나 버렸기 때문에 이 기초생활수급자 산정을 하는 소득이 그만큼 늘어나 버려서 기초생활수급자가 안 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늘어난 보상금이 소득으로 잡히는 바람에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잃게 돼 오히려 손해였다. 박 씨는 보훈등급이 오르면서 기초생활수급자로 받던 급여 월 50만 원이 없어졌고 의료급여도 끊겨 집 근처 병원 대신 교통비를 들어가며 보훈병원으로 가야 했다며 월 10만 원에 달하던 수도 전기요금과 주민세 등 공과금 감면 혜택 역시 사라져 전체적으로 전에보다 그러니까 6급으로 신체 등급이 상향되기 전인 7급 때보다 오히려 월 30만 원 가까이 손해를 보게 돼 보훈 등급을 다시 한 단계 낮췄다. 신청을 해서 희망을 한 거죠. 원래는 6급으로 건강이 안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6급이 된 것이죠. 정상적으로. 이게 몸이 건강이 안 좋아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 그 건강이 안 좋아져서 실제는 6급인데 건강한 것으로 상대적으로 건강한 것으로 7급으로 낮춰달라라고 신청을 해서 낮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보상금이 줄어들고 그래야 원래 기초생활수급자로서 받던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라는 겁니다. 그거에 대한 핵심적인 이유는 보상금이라고 하는 것이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인정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그 기준이 되는 소득에 포함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이제 불합리한 것이죠.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기초생활제도는 연령, 가구원수 등을 감안해 소득이 일정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 소득이 일정 수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입니다. 보상금을 받으면 여기에 포함이 되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소득이 늘어나겠죠. 그러면은 일정 수준에 원래는 미치지 못해가지고 기초생활수급자였었는데 보상금이 늘어나가지고 보상금이 이 소득에 포함이 돼버리니까 소득이 그만큼 커져가지고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박탈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소득이 일정 수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등으로 기초생활이 가능할 정도의 소득을 보전해주는 방식으로 설계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기초생활 보장제도는. 그런데 보훈급여 중에 생활조정수당 그리고 참전명예수당, 고엽제수당, 독립유공자 손자녀 생활지원금 이거는 거기에 포함이 안 되는데 부상자 등에게 지급하는 보상금 등 나머지 항목은 모두 소득으로 간주한다라는 겁니다. 생활조정수당, 참전명예수당, 고엽제수당, 독립유공자 손자녀 생활지원금 이거는 소득에 포함이 안 됩니다. 그런데 부상자 등에게 지급하는 보상금 등 여기서 열거되어 있는 것을 제한 나머지는 전부 소득에 포함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기준에 따라 박 씨도 보훈급여인 보상금이 늘어나는 바람에 기초생활보장 제도로 지원받은 돈이 줄어드는 상황이 된 것이다. 이처럼 형편이 어려워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원을 받아야 하는 보훈 대상자들이 보훈급여와 기초생활보장급여 사이에서 양자택일을 강요받고 있는 거죠. 6.25 참전 유공자나 순직 공무원, 상위 공무원 등 국가유공자, 베트남전 고엽제 후유증 환자 등은 보훈 대상자로 지정돼 보훈급여를 받는데 보훈 대상자는 지난 9월 기준 전국에 59만 2천여 명에 달한다. 59만 2천여 명. 59만 2천여 명에 달한다. 이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는 2만 8천 명입니다. 2만 8천 명이 기초생활수급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기초생활수급자는 이제 보상금이 올라가 버린다거나 그럴 경우에 기초생활수급자로서의 자격이 박탈될 수가 있는 것이죠. 보훈급여 탓에 기초생활수급자로서 혜택을 제대로 못 받는다며 보훈 자격을 포기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아까 사례에서도 이제
7급으로 원래대로 해달라는 거죠. 원래 7급이었기 때문에 6급으로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건강이 안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건강이 상대적으로 좋았던 것으로 해주세요라고 신청을 해버린 거죠. 보훈처는 보훈 유공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2020년 5월부터 기초생활수급을 받기 위해 보훈급여를 전액 또는 일부를 포기할 수 있는 제도를 시행했는데 작년 9월까지 약 1년간 132명이 내 보훈급여를 줄여달라고 신청했다. 132명이 오히려 국가유공자로서 당연히 받고 있는, 다른 국가유공자들이 당연히 받고 있는 보상금을 줄여달라고 신청한 겁니다. 왜냐하면 기초생활수급자로서 혜택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자격이 박탈되기 때문에. 7급 전산군경 하모씨 경우 보상금 49만 6천 원에 고령수당 9만 7천 원, 생활조정수당 28만 3천 원 등을 받고 있었다. 보상금에 고령수당을 더하자 기초생활수급 소득 기준을 넘어버린 하씨는 결국 보상금을 전부 포기하고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선택했다. 국가유공자로서 받는 보상금은 전부 다 안 막는 걸 하고 결국은 기초생활수급자로 보장을 받기 위해서 그쪽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죠. 어쩔 수 없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국회에서도 보훈급여를 소득에 넣지 않는 법안, 이런 문제 때문에 보훈급여를 소득에 포함하지 않는 법안, 보훈급여를 소득에서 제외하는 법안, 보훈급여를 소득에서 계산하지 않는 법안이 나왔지만 정부 반대에 부딪힌 상황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고령자나 장애인 등도 모두 소득이 늘면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줄이는데 보훈급여만 예외를 두는 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했다. 이거는 어찌 보면은 지극히 맞는 말인 것일 수도 있지만 어찌 보면 당연히 틀린 말입니다. 왜냐하면 고령자나 장애인들도 이렇게 주장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보훈급여를 받고 있는 국가유공자도 여기에서 그 예외가 없이 전부 다 이렇게 소득에 포함돼 가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혜택을 못 보는데 고령자라든가 장애인 이 경우에만 예외를 둘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이쪽에도 이렇게 얘기하고 이쪽에도 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형평성이라고 하는 아주 듣기 좋은 어떻게 보면 공정성이라는 것일 수도 있지만 이런 것을 얘기하기보다는 필요하다면 전부 다 그 의견을 청취하고 해서 예산 문제도 있고 하겠지만 전부 다 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야지 고령자나 장애인 측에 대해서는 이제 국가유공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또 그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는 고령자나 장애인도 안 왔는데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만 특별히 예외를 두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너무나 좀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얘기하는 거에 불과하다. 말하기 좋아서 하는 거에 불과하다. 저는 이제 그렇게 판단이 될 수밖에 없고요. 전부 다 이런 경우에는 형평성 있게 전부 다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한다거나 해야지. 형평성 문제 때문에 결론적으로 둘 다 안 된다. 이렇게 안 되는 쪽으로 부정적인 쪽으로 얘기하는 것보다는 형평성을 얘기하더라도 형평성 때문에 둘 다 되는 쪽으로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라도 얘기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오는 2월부터 80세 이상 생계곤란 참전 유공자에게 새로 생계지원금 10만 원이 지급되는데 이것은 전에 국가보훈처에서 이제 업무보고 자료 했던 것을 저희가 별도로 영상에서 말씀드렸었는데 80세 이상의 경우에 그 생계곤란 참전 유공자에 대해서 월 10만 원이 지급이 됩니다. 그런데 이 10만 원, 이 돈도 소득으로 잡히게 돼 있어 양자택일 논란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이 생계 지원금 10만 원도 여기에 소득에서 공제가 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잠깐 보시겠습니다. 그 전에 이제 국가보훈처에서 보도자료 이렇게 해서 2022년 국가보훈처 업무보고 이렇게 해서 했었는데요. 이게 제가 미리 열어놨습니다. 이 내용인데요. 전에 영상에서도 이제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이 보도자료에서 이렇게 보시면 보상금은 이제 5% 인상이 된다라고 하면서 기초
라고 하면서 기초연금 관련해서 이제 좀 이따 보시겠습니다. 그 한꺼번에. 네. 그 내용 중에서 이제 5% 인상을 한다고 일단 말씀드렸고, 그때 요 내용에 대해서만 이게 보면 그 보건복지부와 협업을 해서 2022년 하반기부터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 결정을 위한 소득액 산정, 예, 올해 하반기부터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 결정을 위한 소득액을 산정할 때 보상금 중에서 무공영예수당의 최고액 수준이라고 할 수 있는 올해 이제 인상된 것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43만 원, 43만 원은 공제합니다. 소득에서. 43만 원은 공제하는데, 그렇게 되면 그래도 43만 원이 전에는 아예 공제가 안 됐었는데 43만 원에 공제되기 때문에 이거에 해당하는 만큼 한 13,000여 명이 기초연금을 추가로 지급받게 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그 하반기부터는 월 43만 원은 소득에서 공제된다. 최종적으로는 그 보상금 같은 게 소득에서 전액 공제가 돼야 되겠죠. 네, 그래도 그나마 올해 하반기에는 월 43만 원은 소득에서 공제된다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게 국가보훈처의 보훈 정책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아까 나온 80세 이상 참전 유공자, 고엽제 후유 의증 환자, 특수임무 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그 선순위 유족 중위 소득 50% 이하, 중위 소득 50% 이하인 경우에 약 6,000명입니다. 6천여 명. 약 6천여 명이 생계지원금 월 10만 원 지급할 계획입니다. 월 10만 원. 그런데 이 월 10만 원, 이것은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 결정을 위한 소득액 산정할 때 이 소득액에 포함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10만 원은 이 소득액에 포함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생계지원금 10만 원이 지급이 되는데, 이거는 소득으로 잡히게 돼 있어서 양자택일 논란이 더 커질 것이다 라는 겁니다. 노영환 국가유공자를 사랑하는 모임 대표는 국가에 대한 기여를 인정받기 위해 보훈의 가치를 평가해 달라는 건데, 보훈급여를 단순 소득으로 보는 건 제도의 취지에서 벗어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타당한 견해라고 저는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올해 하반기부터 생계지원금이 10만 원이 지급했는데, 이것도 소득으로 이제 포함이 돼서 산정이 된다라는 거,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언론 보도가 1월 5일자로 이제 됐었는데, 다시 한번 이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오늘 영상의 내용에 질문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 그러면 대댓글이나 별도의 영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